이분이 소득세만 10억을 내는 맞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책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그 방법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분 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주는 책들을 제대로 골라 많이 읽고 스스로를 변화시켰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나는 믿는다. 당신 역시 그런 책들을 읽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독서 습관을 가져라. 첫 번째, 실전을 다룬 책들을 먼저 읽어라. 실용성이 약한 지식이나 이론은 학자가 될 생각이 없다면 깡그리 무시하는 게 좋다. 두 번째, 같은 부류의 비슷한 책을 여러 권 읽어라.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다. 빠진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세 번째, 아는 내용은 넘어가라. 많은 부분이 이미 다른 책에서 보았기에 알고 있거나 실천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은 과감하게 넘어가라. 네 번째, 책을 깨끗하게 다루지 마라.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치고 읽어 나가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낙서도 해라. 다섯 번째, 짧은 기간에 한 분야에 대한 책들을 몰아서 읽어라. 교과서가 아닌 이상 무슨 책이든 2, 3일 안에 끝장을 내야 전체 맥락이 잡히는 법이다. 여섯 번째, 고전을 너무 믿지는 마라. 옛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효율을 중시하라는 말이다. 삼국지를 읽을 시간이면 다른 실용적인 책 10권을 더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서평을 읽을 때 주의하라. 인터넷 서점의 서평란에서 경영에 대하여 아무것도 경험한 바가 없는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어떤 경영 서적에 대해 왈가왈부한 것을 보고 나는 실소를 금치 못한 적도 있다. 사실 여기에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만은 반드시 하시면 진짜 도움이 된다 싶은 거 7개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내용이 뭐냐면 현실에서 통하는 생존형 실전 독서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책 읽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으실 때 이 중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강조해서 책에다가 막 낙서하라고. 근데 책에다 낙서할 때 남의 책에다 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책을 빌려서 보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저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책은 사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게 제가 처음에 투자 시작하고 너바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바나님, 저는 투자가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영역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누가 찍어주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바나님이 저한테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100권을. 그리고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만났는데 책 100권을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책이요? 나는 당연히 막 현장에 가고 막 그 부동산 투자자들 그 느낌적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책을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라고요? 책을 읽으라고 100권을.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찾아봤는데 세상에 부동산 책을 다 합쳐도 100권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부동산 책 다 합쳐도 100권도 안 됐어요. 한 50권밖에 없었어요. 살 수 있는 책도. 그 고민이 됐죠. 야, 이걸 다 사? 이거 책값이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거 책값이 얼만데 이걸 다 사? 근데 제가 샀어요. 그냥 사고 딱 사서 이 2개로 나눠요. 읽으면서 소장각, 되팔각 이렇게. 소장해야 될 거, 되팔아야 될 걸 가르고 되파는 거는 다시 되팔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거기다 쓰면서 책을 읽는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실전적 책을 읽어라. 뜬구름 잡는 거 읽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제 소신이니까 그냥 말할게요. 예를 들어 제가 돈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고 재테크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경제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근데 막 어려운 그래프 있고 인플레가 어쩌고 무슨 미국 연준이 어쩌고 이런 거 읽어도 도움 안 돼요. 별로. 그냥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써있는 책 읽는 게 훨씬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골라서 가급적이면 먼저 읽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너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책 100권 읽거라 이런 얘기가 꼭 너나님을 손절하려고 내가 저 순간 그게 생각했는데 100권 읽을 때까지는 100권 읽을 때까지 연락하지 마. 내가 항변을 하자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같은 부류의 책을 여러 권 읽어야 되거든요. 이 세노님 가르침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같은 부류의 여러 책을 읽으면서 사실 100권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실전을 다룬 책을 또 읽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 또 내가 이 상황이 익숙해져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거든요. 새로운 걸 뭔가 시작할 때,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책을 좀 그 분야의 책 100권 정도 읽어요. 두 번째가 이제 그다음에 강의를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책 100권 정도 읽고 나서 좀 강의 들으면 대충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찐이다라고 하면 진짜 만나요. 만나서 이제 필요하면 상담료를 내든지 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얘기한 거지. 뭐 제가 나나님을 뭐 손절하는 것도 이게 약간 방송이 편집되면 제가 뭔가 아니에요. 근데 아니, 사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듣자마자 그 생각했는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준 거야. 진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코코님은 이 부분 어떤 거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재테크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되게 좋아하는 책을 위주로 읽었어요. 에세이, 맞아요. 소설, 뭐 그냥 힐링되고 위로되는 그런 책들을 읽었다가 물론 중간에 뭐 자기계발 책도 읽었지만 자기계발 책을 읽어도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었다가 이제는 필요한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테크에 관심 갖고 부동산이랑 주식을 어떤 거를 볼까 하다가 주식이 그래 좀 더 접근하기 쉬워서 주식 공부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책을 어떤 걸 읽는 게 좋을까 했더니 본인이 읽지도 않으면서 맨큐의 경제학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책이 있어? 되게 좋은 책이야. 이거 꼭 읽어봐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찾아봤어요. 일단 주문을 해서 이제 받았는데 완전 두꺼운 거예요. 맞아요. 거의 무슨 전공서적이에요. 전공서적 같은 맞아요. 그런 전공서적이야. 거예요. 맞아요. 전공서적이야. 그래갖고 이거 자기 읽었니? 그러니까 아니 좋은 책이야. 좋은 책이에요. 그냥. 맞아. 이게 되게 좋은 책이라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읽어봤는데 이게 안 읽히더라고요. 도저히 읽히지가 않아서 제가 이론서 완전 너무 이론서여서 수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차라리 자기가 읽고 자기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던져줬어요. 안 읽어 본인도.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에 주식보다는 차라리 부동산을 공부해볼까 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 책은 좀 여성 투자자분들이 쓴 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왕비 재테크 예전에 그리고 뭐 김유라님이 뭐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 간다 이런 책들이 오히려 좀 공감도 가고 왠지 좀 실전적인 내용이어서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초반에 그런 책 읽고 또 만화로 된 부자사전 책 있잖아요. 허영만. 네, 그 책도 상당히 재밌어요. 만화로 형식 두꺼워도 만화로 돼 있어서 되게 부자들이 이런 거구나.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배우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독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혼자 계속 책을 읽었다면 안 읽었을 거예요. 물론 관심 분야가 있으면 계속 읽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알고는 있어. 근데 그 관심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관심이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일 하다 보면 책을 읽어야 되긴 하지만 안 읽어지는데 그때 제가 꾸준히 읽을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월북 카페에서 독서 스터디가 있었어요. 맞아요. 독서 스터디를 독서 스터디 운영을 하면서 이걸 필독서를 포함해서 몇 권의 책을 읽으면 참가비 10,000원을 줬던 걸 다시 환급을 해주고. 근데 이게 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필독서 읽고 몇 권의 책을 읽고 후기를 남겨서 성공을 하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프 모임을 뭐 저자 특강이나 선배들의 맞아요. 그런 투자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오프 모임이 있으니까 읽기 싫어도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야지만이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일상생활에서 도서가 우선순위가 되고 또 그런 모임을 갔다 오면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자극을 받고 이걸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독서 모임을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저희도 있고 트레바리도 있고 있잖아요. 이걸 왜 돈 내고 하지? 막 처음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좋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거가 이 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중에 보면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 책도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약간 불쾌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이 책 약간 맞아요. 좀 되게 세잖아요. 그리고 이게 괜히 욕먹는 느낌.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또 욕설이 좀 있어요. 네. 뭐 되게 센 욕설은 아니지만 욕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보면서 약간 근데 이제 저자가 했던 말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코코님 말이게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글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문구는 고민에 대한 거거든요.
10분 안에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눈다.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당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오직 당신이 걱정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고 치자.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있으면서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조용한 바닷가로 가서 며칠을 쉬면 방법이 생각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 10분을 당신은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1년을 망쳐버린다. 사실을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너무 제 삶에 크게 도움이 됐던 거는 그래서 써보라고 하거든요. 고민을 써봐라. 이게 카네기 책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쭉 써봐라. 써보니까 걱정거리가 비슷한 말이에요. 걱정거리를 쭉 적어보면 그 걱정거리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보일 것이다. 그걸 먼저 제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라. 이거인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키포인트가 적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적어보는 거랑 안 적어보는 거가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그냥 내가 무슨 고민거리가 있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이게 눈에 이게 구조화가 돼서 보이질 않으니까 계속 막 고민이 꼬리를 물고 맞아요. 이거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맞아요. 막 이거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원래 고민하던 거에서 또 멀리 도망가요. 다른 거 생각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걸 일단 써본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중에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를 따져본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버리고 할 수 있는 거를 10분 안에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고 안 되면 일단 넘어가고 다음번에 다시 생각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거는 10분 고민해서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10분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데 내가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면 어떡하냐. 그거 그냥 무시하냐.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 일이든 뭐든. 그럴 때는 그거를 일단은 10분 동안 생각해보고 안 되잖아요. 그걸 끊고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다음날 한다거나 그날 저녁 때 한다거나 어쨌든 그 고민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할 때 고민은 10분을 안 넘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딱 집중할 그 시간에만 하는 그리고 거. 이 내용은 또 몰입에 나와요. 그러니까 몰입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 몰입의 단계, 그 황농문 교수님이 네. 쓰신 저희 유튜브에서도 했던 거. 네네. 그 몰입 책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몰입의 단계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 몰입이 24시간 몰입 단계가 최고 단계인데 거의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 테니스 칠 때 빼고. 그 중간 단계가 15분 고민하기, 15분 몰입하기. 몰입했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15분 정도 고민하다. 그 횟수와 시간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 복잡할 때는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투자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세미나 가르침도 그렇고 기존에 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좀 길게 끌고 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새로운 또 고민이 하나 이제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써보고 뭔데요? 내가 이걸 함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좀 뭔가 삶의 또 다른 방향을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했을 때 내가 얻는 거는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이고 그 부분을 종이에 기록을 해보고 이랬을 경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기록을 그러니까 해보니까 조금은 더 명확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까 그냥 하루 진짜 딱 10분 안에 딱 결정을 내서 끝내버릴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또 아무래도 제 결정에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또 주변 가족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부터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건 이제 두 번째고 가족들 합의는 두 번째고 나부터 정리가 돼야 돼서 최근에 진짜 이렇게 좀 기록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내가 빨리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좀 결정을 하는 게 나한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을까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좀 이 방법을 좀 썼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 계속 이제 결정 중이긴 한데 이 방법이 좀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되게 두리뭉실했고,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라는, 응?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시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요즘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은퇴하시려고요? 네? 은퇴하시려고요? 아니 난 척 보면 척이지. 은퇴해봤잖아.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궁금하세요? 너나이님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시고 지금 이제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업으로. 네. 그 전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엄청 했죠. 저는 그리고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여기 너만 계시지만 내가 좋아하고 가슴 설레는 일이 없으면 퇴사했을 때 시간 관리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좋아하는 정도는 그리고 그 정도도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일. 그거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했을 때는 날개를 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시간 관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고민을 진작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했어요? 혼자 보는 거. 제가 불안한 게 그거였죠. 네. 시간 관리. 네. 일단 책 내용을 네네. 저기 하면은 따로 얘기. 사실 그 코코님 얘기한 것 중에 저도 좀 많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말씀드리면 고민이 있으면 좀 적어보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책에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 30%는 이미 일어난 것들. 그러니까 이 70%는 이미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안 일어날 거나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걱정인 거지, 걱정. 그리고 22%는 사소한 것들. 크게 뭐 사실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우려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 4%가 진짜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아예. 걱정이긴 하지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4%만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코코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이에다가 이제 내가 고민이 있으면, 내 문제점이 있으면 적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고민을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민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 사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런 거를 이제 나이님은 알다시피 되게 정말 집요하고 디테일하게 약간 플랜 A, B, C까지 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제 일이 안 될 수 없게끔 하는 편인데,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 사실 보면은 걱정을 많이 저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거 혹시 정리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좀 안 한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리해 보면은 되게 좋고, 이게 고민이 진짜 고민거리인지를 한번 종이 정리하면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